소개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현장에 찾아뵙고 네, 찾아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How to Prevent and Manage Complications. 티어, 그래서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습니다. 이제 티어의 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술이 굉장히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고 굉장히 캄하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정신이 없지만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프로시저가 천천히 진행되고 차근차근히 진행돼서 실제로도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이제 얼리 러닝 피리어드를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한테서 시술이 되고 있고 수술이 이렇게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 고위험 환자한테서 로우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티어의 좋은 점이고 컴플리케이션이 적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리얼월드 데이터 보시면은 2021년 미국의 데이터고요. 이제 하이리스크 파퓰레이션에서 행해졌지만 그래도 MV 리인터벤션 레이트가 한 달에 1% 싱글 리플렛 디바이스 어태치먼트 한쪽에만 달라붙어서 떨어진 것,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게 1% 정도, 메이저 블리딩은 한 4.7%, 베스큘러 액세스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0.5% 정도로 이 환자의 어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디바이스가 G4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클립 사이즈만 다양해진 게 아니고 실제로 클립을 이제 돌리거나 움직이는 메커니즘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전보다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미국 데이터가 있는데요. 익스펜드라는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G4 레지스트리를 봤을 때 이전보다 이제 환자군 자체가 더 좋아져서 데스 레이트가 준 것도 있지만 리플렛 어드버스 이벤트가 이전에 한 2%대에서 1% 정도로 더 낮아졌다.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컴플리케이션 할 때, 레이트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컴플리케이션보다는 이제 페일리어 그리고 서브 옵티멀 리절트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초보기 때문에 옵티멀 캔디데이트과 옵티멀 프로시저 셀렉션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주 복잡한 케이스를 골랐을 때 꼭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재현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제가 이제 겪어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쭉 적어봤는데요. 액세스 사이트, 그 다음 셉사 펑처할 때, 그 다음에 가이딩 카테터 들어갈 때, 그 다음 클립 인설션하고 디플로이 할 때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 밖에는 좀 자잘한 것들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세스 사이트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베인 하나를 쓰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펑처 사이트 블리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도 애뉴리즘이나 에비 피스툴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이렇게 세게 누르거나 아니면 베인이 묶여서 딥베인 스롬보시스나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겪었던 이제 컴플리케이션 케이스인데요. 8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그 뒤에 보여드릴 다른 페일드 케이스의 같은 환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펑처하고 들어갔는데 이걸 맞고 나오려고 보니까 피가 잘 안 멎습니다. 보니까 AV 피스톨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티어도 페일해서 이제 빨리 수술해야겠다라고 급한 와중에 이런 것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룬으로 좀 아테리를 눌러서 지혈을 해보고 프로타민도 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쉬스가 결국 AV 피스톨라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24프렌치입니다. 이게 막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가 원래 이제 서저리를 해야 되지만 환자가 급히 이제 응급수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딥피모랄 아테리라서 딥피모랄 아테리를 베스큘러 플러그로 막고 바로 오픈하트 서저리로 넘어갔던 그런 좀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환자는 수술 잘 받으셨고 지금 이게 저희가 굉장히 초반에 했던 환자라서 한 2년 지났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스 사이트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벤션이죠. 소노 가이드 펑처를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제 베인이 뭐 대부분은 이제 피모랄 베인이 크고 잘 잡히지만 아테리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브랜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럽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노 가이드 펑처에서 큰 혈관 잡으셔서 안전하게 펑처하시고 클로저도 이제 프리클로즈를 프로그라이드로 할 수도 있고요. 피규어 오브 에이 수처 저희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문제 없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컴프레션 타임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인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오래 컴프레션 했다가 오히려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셉탈 펑처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카디악 탐폰일 겁니다. 이제 펑처하면서 여기저기 벽을 건드리거나 해서 뭐 정말로 이제 에오틱 펑처나 아니면은 월 펑처가 돼서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저리 때문에도 우징되고 블리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니퓰레이션을 이제 트랜스셉탈 펑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100% TE 가이드로 펑처를 하시고 젠틀하게 매니퓰레이션 하면은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펑처하는 자리가 보통 이제 PMV라든가 아니면 AF 어블레이션 할 때는 가운데나 포사 오발리스 적당한 곳을 이제 찌르거나 앞쪽을 찌르기도 하는데 마이트랄 클립의 경우에는 마이트랄 라인과 일치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스테리어 펑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펑처보다 포지션을 뒤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페리카디얼 사이너스 쪽을 저희 건드리거나 포스테리어 월을 건드려서 이퓨전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septal SLCS라든가 이런 거를 움직일 때부터 T를 항상 보면서 팁이 어디 있는가 보고 움직이시는 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펑처하는 장면이고요. 또 이제 펑처했을 때 들어가면서 LA 포스테리어 월을 건드리면서 페리카드 입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펑처하고 시스가 진행할 때까지 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펑처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이트랄 밸브 라인이 있고 그보다 포스테리어에 펑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때 펑처한 다음에 시스나 디바이스가 들어갈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인저리를 적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클립,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자이언트 LA라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LA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 들어가서 처음엔 괜찮은데 첫 번째 클립 잡고 두 번째 혹시 클립 해야 돼서 메뉴바 할 때 LA 사이즈가 줄어서 또 월 인저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젠틀하게 매니퓰레이션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에오틱 밸브를 에오틱 림을 건드리거나 포스테리어 월, 와파린 리치 등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TE로 되기 때문에 페리카디얼 이퓨전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뭐 탐폰의 경우는 빨리 센테시스 해야겠죠. 그리고 SGC를 어드밴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는 겪어본 적은 없고 저 전설 속으로 들었는데 일리악 베인 RVC 럽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꼬불꼬불한 경우에 이게 23프렌치에 굉장히 강력한 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로 가이드로 항상 진행해 주시고 RVC 럽처 생겼을 때는 뭐 벌룬 탐폰하고 그 펄큐테니어스나 서지컬 리페어를 하셔야겠죠.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클립 인서션이나 디플로이먼트 중에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고 결국엔 클립 릴레이티드 인저리들입니다. 인탱글먼트, 이제 코다가 많기 때문에 코다에 꼬이거나 또는 리플렛에 뭔가 이제 그 그리퍼나 이런 게 물리면서 꼬이거나 또는 리플렛이 찢어지거나 SLD 싱글 리플렛에 물린 상태로 놔지거나 또는 디바이스가 날아가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플렛 인저리는 이제 티어나 퍼포레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놨다 잡았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얇은 리플렛이나 인저리가 있는 리플렛, 이전에 엔도카르디티스가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는 저희가 뭐 치거나 데미지를 주면서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디바이스로 막거나 안 되면 수술을 하셔야겠죠. 다음 쉐입 디스토전, 저희가 잡았는데 똑바로 안 잡히고 이렇게 옆으로 잡히거나 또는 앵글이 있는 채로 잡히면은 놨을 때 굉장히 빗뚫린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MR이 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다 엔탱글먼트는 이제 파셜하게 이제 물려 있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한쪽만 있는 상태로 놔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SLD의 경우는 하나 더 잡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엠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 리트리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인탱글먼트는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저희가 겪었던 환자고요. 갔는데 뭐가 이제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인탱글먼트가 되면은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이제 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만큼 클립이 움직이질 않고요. 이게 뭐 저희가 다른 시술할 때처럼 저항감이 세게 느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밀면 안 되고 저희가 메뉴바 하는데 그만큼 A를 움직이는 만큼 A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A2P2 말고 다른 리전에서는 어디든지 꼬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들어가서 많이 로테이션 하는 경우에 쉽게 꼬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멈추고 그 다음에 TE를 보면서 어디가 걸렸느냐, 이게 이제 그리퍼에 걸렸느냐 아니면은 리플렛에 걸렸느냐 아니면은 코다에 걸렸냐 이런 거 상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인버트하고 LA로 다시 나와 보는 겁니다. 안 되면은 그리퍼를 올렸다 내렸다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LV로 들어간 다음에 했던 모든 메뉴바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퍼레이터 정신이 없으니까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지금 카운트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 메디알로 갔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은 그거의 역방향으로 해서 나오면은 대부분 빠져나와집니다.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카운트로 돌았느냐, 클락으로 돌았느냐인데 그런 걸 기억하시고 옆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역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때로는 이제 그리퍼가 이렇게 위쪽으로 날카롭게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LV로 더 들어가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 되면은 수술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이제 최악의 케이스였는데요. 남자 85세, 저희가 이제 초반에 2020년도 케이스입니다. LA 굉장히 크고 라테랄 쪽에 이제 리플릿이 약간 플레일하게 많이 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으려는데 당시에는 이제 엔티클립 조그만 것밖에 없고요. 어프로프레트하게 그래스를 잡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어거지로 어떻게든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과정 중에 중간에 이제 여기 보시듯이 이제 여기 셰프트가 있고 위에 그리퍼가 있는데 이 셰프트에 인탱글 된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몇 번 겪으면서 리플렛 테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립은 어떻게 잡았는데 옆에 가운데 보시면 메디알 쪽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플레일하게 변했습니다. 달렁달렁하죠. 그래서 플레일 리플렛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더 잡을 수도 없고요. 지금처럼 이제 XTW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NT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로시저 중단하고 이렇게 플레이란 상태로 되기 때문에 환자는 MR이 더 심해져서 당시에 이제 바로 오픈하트 서저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이제 유재석 교수님이 수술 잘 해주셨고, 그때는 김호준 교수님이 수술해 주셨고, 이머전트 MVR하고 에픽 이제 31mm 넣고 메이저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프리월 자체에도 막 저희가 이제 치고 이러면서 브루이지가 관찰되고 시비하게 리플렛 테어링과 코다도 끊어져 있고 클립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자리 옆에 두고 이렇게 좀 시술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때 이걸 보면서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젠틀하게 메뉴화해야 되고요. 리플렛 테어는 이제 환자의 리플렛의 프레일한 경우, 짧거나 얇은 경우, 또 하이 에코닉 포션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시술할 때 굉장히 텐션을 많이 주거나, 빨리 확 잠그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잠그거나,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젠틀하게 메뉴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제 다시 리뷰해 보면은 이제 이전에 TE 봤을 때 이게 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엔티 클립으로 하는 거 시술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환자 셀렉션을 저희가 잘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징한 케이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대로 초반에서 잘 마음의 준비도 아니면 실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고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겪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환자가 있으면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약물 치료하면서 나의 실력이 더 좋아지길 기다리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LDA는 싱글 리플렛 디바이스 어태치먼트고 한쪽에만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한 1%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플렛 캡처가 잘 안 되거나 티슈 퀄리티가 나쁜 경우 한쪽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제 외국 사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놨는데 한 달 있다가 에코를 보니까 달랑달랑 하고 있죠. 안테리어 리플레멘트만 붙어 있고 뒤쪽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리두티어를 하거나 아예 외국 같은 경우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거나 메디컬 메이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MR이 심해서 바로 옆에 세컨드 티어를 했다고 이제 보고를 했고요. 이후에는 환자는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엠볼라이제이션은 굉장히 레어하고 저희도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이제 다른 병원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TV레티 레지스트리 한 1000명에 1명 정도 발생한다 되어 있고요. 보통은 한쪽은 그래도 물려 있는데 완전히 뜯어지거나 양쪽 다 하는 경우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일리악 바이퍼케이션에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스네어를 이용해서 뺀다. 이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하죠. 이제 좀 스네 놓쳐서 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어가서 잡은 걸로 보고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SLDA나 그 엠볼라이제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습을 정확하게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슈 브릿지를 확인하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이제 그 리플렛 엑시스를 맞추는 것이 그 문제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 밖에 잡다한 이제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아트로제닉 ASD가 항상 발생을 하는데, 시비어 MR 환자나 하트펠리어 환자에서는 약간 증상을 호전시켜주기도 하고, 이전에 작은 RCT지만 루틴하게 막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이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막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로크나 엠볼리즘을 막기 위해서
그거 항상 ACT 체크하고 에어엠볼리즘 예방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드물지만 이제 초반에 저희 굉장히 오래 케이스 했을 때는 환자가 이제 식도에 써멀 인절이 받아서 이제 피를 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잠깐 쉬었다 하시거나 또는 그 젤리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세컨더리 MR의 경우에는 티어 후에 하트펠리어 나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디에이션을 굉장히 가까이서 쬐는데 특히 그 에코 보시는 분들이 가까이 쬐기 때문에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엔 환자를 잘 고르셔야 되니까 하드팀 디스커션을 열심히 하시고 시술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시술하면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낮추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썸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요. 특히 얼리 러닝 피리어드에 일어납니다. 스테이 캄 그리고 메커니즘을 생각한 다음에 오버컴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프리벤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어나토미 프로시저를 가능하면 초기에는 특히 피하시고 젠틀 매니퓰레이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